오늘 있었던 화제의 뉴스를 모아 보내드리는 빅뉴스 시간입니다. 서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네, 영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한 여성이 마트 선반에 진열된 술병을 팔로 밀어서 어머.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어머, 바닥은 이미 이 여성이 깨트린 수백 개의 술병으로 아수라장이고 아유. 술병에서 흘러나온 어휴. 술에 이 여성이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네. 아예 병을 한 개씩 들고 내리쳐서 깨부수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대요? 네,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법원은 이 여성에게 12주의 징역형과 함께 약 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비슷한 곤경에 처했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거는 아니죠. 힘든 사람이 다 저런다면 이 세상 나만 알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난동을 부린 겁니까? 네, 체코의 한 재벌이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에서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414km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로 꼽히는 부가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니 부가티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414km다.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열차보다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KTX의 최고 속도가 300km 정도입니다. 영상 속 슈퍼카가 KTX보다 1.5배 가까이 빠른 건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400km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아니 왜 체코 사람이 독일까지 갔나 했더니 그 속도 제한이 없다는 아우토반에서 달리기 위해서인데 아무리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저렇게 달려도 되는 거예요? 네, 알려진 대로 독일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교통부는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겠죠. 네, 실제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슈퍼카 옆으로 아이고. 여러 대의 일반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차량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달리다가는 그냥 살짝만 스쳐도 큰 사고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속도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어우. 서 있는데요. 이 여성이 서 있는 곳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꼭대기입니다. 와.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하는데 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니 저 여성분은 왜 저기까지 올라갔대요?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 여성 승무원이 소속된 항공사가 두바이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영상을 공개해 인기를 끌자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 여성은 실제 승무원이긴 하지만 스턴트 우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스카이다이버나 모험가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폼 뒤쪽과 건물 기둥을 고정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 높이 올라가서 저렇게 당당하고 웃는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딱 좀,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면 건물 아래 장판을 들추자 얼핏 보면 파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딱정벌레입니다. 수천 가려워요, 마리가 온몸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요. 네. 수영장과 도로도 온통 딱정벌레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최근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왔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당국은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딱정벌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빛이 있으면 벌레가 이렇게 모여드는 특성이 있어서 거리나 공공 건물의 조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폭염이 되면 저런 일까지 생길 수 있군요. 정말 이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책을 선물한 겁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대구에 사는 10대 형제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기억하고 계실 그때 충격이 텐데요. 컸었죠. 네, 오늘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법원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에게는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재판부가 선고가 끝난 뒤에 이들 형제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저 책을 준 걸까요, 재판부? 네, 먼저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책이 도덕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동시에 양심 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단순히 형제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제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판부가 이 책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 재판부는 책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형제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부모님 없이 불우하게 자랐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다 저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소년들이 잘못을 진실로 뉘우쳐서 재판부의 뜻이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뉴스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